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으로 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지금 대표적인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긴 되지만 그래도 되게 치료가 안 되는 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암의 치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암의 어떤 유전자 레벨 혹은 세포 레벨에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서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항암 치료라는 건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거죠. 뭐 약간의 그 셀렉티비티는 있어요. 그 정상 세포는 덜 죽이고 뭐 암 세포는 죽이도록 하는 그런 건 약간은 있지만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이라는 건 암이 있는 부분을 암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사선 치료라는 것도 뭐 이렇게 쬐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이제 표적 치료가 나왔는데 이 표적 치료만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고형암에서는 일종의 좀 보조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암이 깔끔하게 낫고 뭐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암 치료 분야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불치병에서 난치병으로 발전한 정도의 수준이지, 뭐 지금 암이 정복되려면 아직 좀 멀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암 전문가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2000년도 정도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한 10년 지나면 2010년이 되면 암이 완치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2020년이 됐는데도 전혀 그런 기색이 별로 없죠. 그만큼 좀 어려운 병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암으로 왜 사망을 하는가? 암 환자는 결국은 이제 뭐 5년 생존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5년 요 생존율에 포함이 되지 못한 그런 그룹은 사망하는 거죠. 예. 그럼 왜 사망하느냐? 그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은 병에 의해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의해서 이제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이유는 결국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가 뭐 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간이 간 기능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은 이제 사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결국은 장기의 어떤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한 4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근데 이게 50%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왜 이 암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그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암 치료예요, 암 치료. 암 치료의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제가 이 암 치료가 완벽하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암도 치료되는데 우리 몸도 막 같이 다 죽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직 부분에서의 발전이 그렇게 잘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받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사망하는 경우. 예. 그렇지만 이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그냥 포기하기에는 그래도 치료가 좀 효과적인 게 많기 때문에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다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사망 원인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치료나 어떤 이런 치료 합병증 말고 다른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요걸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감염입니다, 감염.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 결국 면역이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균이 잘 들어옵니다. 결국 감염이란 건 균이잖아요, 균. 예, 이 균이 들어오면은 뭐 우리 항생제 치료 해가지고 잘 들으면 괜찮지만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서 균이 만약에 피로 들어가면, 균이 이제 피에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폐혈증입니다, 폐혈증. 예, 이렇게 해서 이걸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못 들어보신 걸 텐데, 이거는 색전입니다, 색전. 피딱지죠, 피딱지.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막 딱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피는 액체여야 되는데 딱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작은 혈관 같은 데를 막아가지고 이 뒤로 이 산소랑 뭐 영양분 이런 거 하나도 못 줄 거 아니에요. 이 뒤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색전증이에요. 근데 이 색전을 좀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암 자체가 이 혈액을 좀 응고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9%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색전이라는 건 어떤 구조, 이것도 구조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색전이라는 거는 결국 암이 분비하는 어떤 물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분비하는 어떤 혈액 내의 물질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거는 혈액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혈액의 문제인데 이 혈액의 문제가 뭘 일으켰어요? 지금 이거 피를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에 어떤 폐쇄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관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의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근데 혈관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요?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죠. 혈관이 없는 장기가 있을까요? 없죠. 심장에도 혈관이 있고, 폐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콩팥에도 있고, 다 있어요. 비장에도 있고, 췌장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폐쇄되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자세하게 개념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가 이런 색전을 잘 일으킵니다. 근데 뭐 꼭 암에서만 이런 색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병들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되게 대표적인 게 심방세동입니다, 이게. 예,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 색전증의 위험이 올라가서, 그래서 심방세동 있는 분들 와파린이라든지 노악 같은 거 많이 드시죠? 예. 그래서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색전을 막기 위해서. 뭐 또 색전 생각하니까 다른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일단 지금은 암에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자꾸 제가 새길로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이 암으로 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암이 발생한 그 장기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암을 이제 치료받다가 생기는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염이라든지 색전처럼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꽤 많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